보자. 우선 이제 저번 시간에 그 연속해서 했던 문제인데 한 두 개 남아서 나머지도 설명을 할게요. 우선 여기서 이제 전문 용어 하나가 있는데 이 말 설명을 할 거고요. 옥소 애시드란 말이 있죠. 옥소 애시드. 이게 우리말 번역이 요 우리말 번역이 산소산. 네, 산소산입니다. 그러면 요 산소산 자,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바로 수소, 산소, X 요런 꼴로 표현되는 녀석들을 전부 다 옥소 애시드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때 여기 붙어 있는 요 수소가 여기 이제 act as 산으로 작동을 하고 여기에 X라고 되어 있는 이 녀석의 아무거나 이런 식으로 결합되어 있는 그 산을 산소산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런 뭐 별의별 원자여도 상관이 없고요. 그 원자에 OH가 붙어 있는 이런 종류의 산을 영어 표현으로 옥소애시드, 우리말 번역 산소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염기 대소 비교에서 저 산소산의 대소 비교를 하라는 문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시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HOCl, HOBr 이 두 개예요. 그럼 여기 잘 보시면 이 HOCl, HOBr 둘 다 정확하게 이 구조에 딱 들어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소, 산소, 아무거나 수소, 산소, 아무거나 이렇게 딱 돼 있다 이런 말이지. 그럼 여기서도 뭔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산해리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수소하고 산소 사이에 요렇게 결합전자, 요렇게 결합전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결합전자를 놓고 여기에 있는 요 수소 얘가 뿅뿅 떨어져 나와서 1 플러스 양이온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산소하고 수소 사이에 요 결합전자가 여기에서 이제 뭐로 바뀌어요? 여기서 뭐로 바뀌어요? 비공유 전자로 바뀐다. 그러면 이때 이 산소의 형식전화 얼마입니까? 이 산소의 형식전화가 1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화가 될 텐데 이때 이 각각의 수소의 산해리 상수 그 값이 얼마냐? 찾아봤더니 얘가 pKa가 7.53 얘가 pKa가 8.65랍니다. 자, 저렇게 데이터가 알려져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pKa는 클수록 생산입니까? 작을수록 생산입니까? 작을수록 생산이라고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결론은 이 둘 중에 어디가 더 생산이다? 이쪽이 더 생산이다. 자, 그리고 산해리를 하고 나서 만들어진 음이온을 뭐라고 불렀죠? 산해리 한 후 만들어진 음이온을 짝염기라고 했었는데 생산이면 그 짝염기가 더 뭐하다? 더 안정하다 라는 논리가 있었죠. 그래서 그 산의 짝염기가 안정할수록 그것이 더 생산이다 라는 그 논리를 뭐라고 했어요? 그걸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염기 개념이라고 했었죠. 뭐 짝산 짝염기 개념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그 논리에 맞춰서 이게 더 생산이면 이게 더 안정해야 한다 이런 얘기지. 누구에 비해서? 이것에 비해서.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이 녀석에 비해서 얘가 더 안정함을 이 경우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어? 어제 설명했던 걸로 똑같이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자, 바로 결정적 차이는 여기가 염소냐 브로민이냐 이 차이잖아요. 이때 이 염소 전기음송도가 대략 얼마? 뭐 별건 아닌데 하다 보면 막 외워져요. 3.1 정도 됩니다. 브로민 전기음송도 얼마? 2.9 정도 됩니다. 사실 뭐 큰 차이도 아니에요. 되게 조그만 차이인데 그리고 전기음송도를 이렇게 그리스 알파벳 카이로 많이 쓰죠. 이런 표현도 기억하시고 그래서 둘 중에 어디가 전기음송도가 조금 더 큽니까? 이쪽이 전기음송도가 크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염소가 산소
쪽의 전하를 더 잘 뭐한다? 디로컬라이즈드. 우리말 번역 비편제화. 아시겠죠? 비편제화. 로컬이 무슨 뜻이에요? 로컬. 이게 지역화하는 거를 로컬이라고 했죠? D는 반대말이잖아. 그래서 우리말 번역 비편제화. 아시겠죠? 비편제화라는 거는 전자밀도가 막 분산된다는 거죠. 분산될수록 안정해져요, 불안정해져요? 안정해진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이 짝염기가 얘보다 더 안정하고 그 짝염기의 짝사는 더 센산이다 라고 말을 만들어 붙이면 되겠다. 아시겠죠? 그렇죠? 요것도 지금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요 상량기 대소비교 문제의 클래식이에요. 클래식. 완전 클래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사라고 하더라도 이런 유형의 문제를 냈다면 머릿속에 이 후보가 있어요. 아시겠죠? 굉장히 유명한 클래식이다.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 자, 이것도 산성도 비교입니다. 자, 산성도 비교 누구하고 누구냐? 요거하고요. 요거. 요 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산소산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것도 산소산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수소, 산소, 아무거나. 아시겠죠? 이것도 산소산이라 할 수 있나요? 네. 수소, 산소, 아무거나.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때 이렇게 이중 짝대기 있는 건 이중결합을 뜻하고, 아무 표시 없는 자리에는 뭐가 생략된 거예요? 아무 표시 없는 자리에는 탄소들이 생략된 거죠. 탄소. 여기 꼭지점에 탄소 다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각각은 이름도 되게 유명한데 얘 이름을 자, 요 지워 되겠어요? 요 다 썼죠? 다 썼죠? 지우고 조금 내려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때 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메테이놀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메테이놀. 그래서 메트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메트라는 말이 탄소 한 개. 그 다음에 에인이라는 말의 뜻이 단일 결합. 그리고 올이라는 말의 뜻이 OH 작용기. 알겠죠? 그래서 탄소가 하나인데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고 OH가 붙어 있어요 라는 뜻의 말이 메테이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아래쪽 얘 이름은 페놀이라고 합니다. 이게 펜이라는 말 자체가 관용명이어서 뭐 딱히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요런 구조를 뜻하는 관용명입니다. 그래서 얘는 메테이놀, 페놀인데 여기서 이제 또 이제 뭐가 가능하냐면 사내리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서도 사내리를 할 수 있다는 거지. 누가? 여기에 있는 요 수소가. 그래서 쟤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1 플러스 양이온이 되면 여기 산소수소의 결합전자가 여기에서는 요런 짝염기 음이온을 만들어내고 여기에서는 요런 짝염기 음이온이 만들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저런 짝염기 음이온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원래 이 자리에 탄소 하나, 수소 하나가 생략되어서 그냥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산해리 후 요의 짝염기, 요 짝염기 음이온들이 각각 맹글어져 있습니다. 이때 알려져 있는 pKa가 요 수소는
15.5 정도입니다. 그래서 메테인에 붙어있는 수소는 산성도가 pK 기준으로 15.5인데 페놀에 붙어있는 얘는 pKa가 10 정도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더 센산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더 센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더 센산이다. 이게 더 센산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센산이라면 짝염기는 더 뭐 해야 돼요? 센산이라면 짝염기는 더 안정한 짝염기여야 하죠. 그러면 이 페놀의 음이온이 이 녀석보다 더 안정함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잖아. 그때 어떤 테크닉을 쓰면 되겠어요? 이 경우는? 바로 그렇지. 공명. 영어로 뭐라고요? 레조넌스. 우리 오바마는 영어도 잘하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바마 좋아요. 멋져. 이 공명을 또 영어로 레조넌스라고 한다고 했었죠. 자, 그럼 여기서 공명 구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이 경우는 한 번만 차근차근 그려볼게요. 자, 이중결합을 이루고 있는 전자쌍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파란색 전자가 1이 이동을 하고 이 노란색 전자가 이 탄소 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저 공명 구조가 어찌 바뀌냐면 여기서 탄소하고 산소가 이중결합을 이루고 이 탄소 쪽에 수소는 여전히 붙어 있지만 파란색 전자가 여기서 이중결합이 되고 노란색 전자가 이쪽으로 맺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산소 형식 전하가 마이너스였던 것이 어디에? 탄소 형식 전하가 마이너스인 구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냥 파란 전자를 이렇게 이중결합으로 만들고 노란 전자를 이쪽으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탄소 형식 전하가 마이너스라는 거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탄소 주변에 결합전자 3개에 비공호 전자 2개에서 이 탄소가 총 전자를 5개 갖게 되기 때문에 이 탄소의 형식 전하는 마이너스. 알겠죠? 자, 요거 마이너스 이해 안 되는 사람, 이해 안 되는 사람 다시 설명할게요. 마이너스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어떤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도 했어요. 편의상 번호를 부여하면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했죠. 마이너스가 나타나는 원자를 1번이라고 하고 이중결합이 나타나는 원자들을 2번, 3번이라고 하면 1번의 마이너스가 어디로 간다? 3번으로 간다. 무슨 말 알겠어요? 공명구조에서는 항상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 알겠지? 오, 그러면 이제 이걸 다시 1번이라고 하면 누구를 3번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얘를 3번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어떤 공명구조가 나타날 것이냐? 해서 여기가 다시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또 같은 원리로 여기가 마이너스여서 1번이라고 하면 이제 원래 이제 여기에 원래부터 수소가 이렇게 있었던 거지요. 근데 이제 여기 비공호 전자쌍이 생기면서 다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걸 다시 1번이라고 하면 또 다시 어디에 마이너스가 생기겠습니까? 1, 2, 3번. 그래서 공명구조가 마지막으로다가 여기에 마이너스가 생기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식의 공명구조는 비편제화 효과예요? 편제화 효과예요? 매우 비편제화 효과죠? 그래서 이런 공명구조가 나타나는 게 바로 뭐다? 공명 안정화 효과다. 그런데 그런 공명구조가 여기서는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여기는 공명구조가 안 나타나죠. 왜 안 나타나요? 여긴 공명구조가 왜 안 나타나요? 그렇지. 회장님 뭐라고요? 그렇지. 자, 공명구조가 나타나려면 무슨 결합이 있어야 돼요? 이중결합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얘는 무슨 결합밖에 없어요? 단일 결합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는 다중결합이 없다고. 그러니까
공명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둘 중에 어디가 더 안정한 짝염기다? 얘가 더 안정한 짝염기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논리 구조를 잘 기억해 두세요. 오케이, 됐다. 자, 고다음 뭘 한번 생각해 볼까? 요걸 해볼까? 자, 고다음 뭐가 있냐면 5페이지에 1.3 챕터가 있을 거예요. 찾으세요? 5페이지 1.3 챕터. 자, 요 내용도 언급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운다잉. 지운다. 지우자. 자, 1.3 unhide rise. 자, 영어 표현으로는 unhide rise라고 하고요. 여기에 보시면 하이드르라고 하는 어근 있죠? 하이드르. 이거 우리말로 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이드르라고 하는 어근이 물인데 언은 보통 어떤 뜻입니까? 언은 반대말이죠. 반대말. 그래서 얘를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냐면 무수물. 물을 쫙 빼내. 그래서 원래 오징어 이런 애들은 수분기가 있어요, 없어요? 오징어는 수분기가 있어요, 없어요? 뭐 잔뜩이지 뭐. 무슨 말이야? 해양생물이니까 물기가 없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걸 가져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 먹어요? 바짝 말려 먹잖아요. 그 바짝 말려 놓은 것을 화합물에서는 unhydride라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관련돼서 문제를 바로 하나 살펴볼 건데 한 장 넘겨서리 6페이지 연습 문제 5. 자, 6페이지 연습 문제 5에 보시면 자, 옥스토비 책에 있는 간단한 연습 문제인데 여기 뭐 한번 살펴보실 거냐면 첫 번째 1. 금속 산화물. 자, 전형적으로는 자, 원소 중에 전형 원소라고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전형 원소. 자, 전형이란 말의 뜻은? 전형이란 말의 뜻은? 네, 그냥 사전적으로 쓰면 일반적이다, 보통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화학에서 전형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바로 최외각 전자 배치가 바로 NS, NP 요것만 나타나는 원소들을 전형 원소라고 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S나 P에만 전자 배치가 되는 걸 그걸 전형 원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필 금속이다 라고 하는 건 누구를 얘기하느냐? 1조, 2조 원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아시겠죠? 보통 1조, 2조 원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1조 원소 이름을 뭐라고 하죠? 1조 원소 이름을? 알칼리 금속. 2조 원소는 알칼리 토금속. 아시겠죠? 그런 녀석들의 산화물. 자, 누구를 얘기하느냐? 거기 예시로 들고 있는 세슘 2O. 세슘 2O. 근데 사실
실험실에서 얘 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제에서는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 실제 실험에서는 이런 거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왜? 왜? 비싸요. 네, 방사성 동위원소입니다. 방사능이 뿜뿜 나오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실험하면 도망가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건 문제에서만 나올 뿐이지 실제 실험실에서는 만날 일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방사능 나오는 애가 있으면 도망가야 됩니다. 그렇죠? 만나본 적이 있어요. 네. 아우 나도 방사능까지는 안 만져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화학도 뉴클리어 케미스트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사성 원소와 관련된 화학을 연구하는 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아주 마이너합니다. 전체 화학에서. 이유는 안중에서가 아니라 위험해서. 네, 위험해서. 초전도체가 약간 마이너 아니었어요? 화학에서도 마이너긴 하지만 그리고 초전도체에 들어가는 물질도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방사성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하는 거지.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 뉴클리어 방사성 화학을 가장 많이 연구하는 게 독일이거든요. 독일에 방사성 화학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 소장님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서울대 화학과 나오신 분인데 그분이 50년대, 60년대 서울대 박정희 대통령 때 박사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독일로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독일 여성분이랑 결혼을 한 거야. 그럼 그 독일 사람 되는 거지. 뭐 부인이 독일 사람. 그래서 거기서 학위하셔가지고 거기 연구소장까지 되신 분이 있는데 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거 잘 다루지 않습니다. 자, 어쨌건 그래서 이제 요 놈인데 이런 식으로 여기 물이 전혀 없잖아요. 여기에다가 물을 더하는 겁니다. 물을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저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보이세요? 그러면 잘 봐. 물이 들어갔으니까 수용액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수용액 상태에서는 이게 촉촉한 거야, 그지? 촉촉한 거야. 그런데 물이 없는 상황,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물이랑 반응하기 전, 그걸 무수물이라고 한다고. 영어 표현으로는 unhydride. 이걸 unhydride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산화물의 뜻은 뭐예요? 산화물의 뜻은 뭐예요? 바로 산소 2- 음이온을 산화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산소 2- 이온을 산화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세슘 옥사이드라고 부르는 건데 이때 이온가 어떻게 되겠어요? 세슘은 알칼리 금속이니까 1 플러스 양이온일 거고 산소는 그 유명한 2- 음이온이잖아요. 그래서 2- 음이온이 붙어 있는 거 산화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물을 넣어서 촉촉하게 만들었어. 그랬더니 이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알아. 세슘은 1 플러스 양이온이지만 OH는 1- 음이온이라는 것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물속에서 OH-는 무슨 성을 띄어요? 물속에서 OH-는 무슨 성을 띄어요? 염기성을 띄지요. 그래서 쟤를 물에 넣으면 염기성이 됩니다. 알겠죠? 별것도 아닌 화학이거든요. 어찌 보면 요런 정도의 간단한 화학 반응식은 하이탑 화학책에도 나옵니다. 하이탑 화학책 이런 반응식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일반 화학책 같은 걸 뒤지면 조금 더 전문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문제에 나와 있는 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MgO. 자, 얘 이름은 맥니지움 옥사이드입니다. 맥니지움 옥사이드. 사실은 얘도 상태는 고체. 물이 없으니까 딱딱한 비스켓처럼 고체가 된다 이런 얘기지. 알겠죠? 자, 여기다가도 이제 물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 상태가 어떻게 되겠느냐? 바로 이렇게 되겠지. MgOH2 수용액으로 바뀌겠죠. 자, 이때도 이온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맥니지움은 이온가가 얼마죠? 2 플러스죠. 2 플러스. 자, 산소는 이온가가 얼마죠? 산소는 항상 2 마이너스죠. 그래서 산화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OH-가 수용액 중에서는 이온가가 1-이며 역시 무슨 성을 띠겠어요? 염기성. 알겠죠? 그래서 잘 보세요. 알칼리 금속이건 알칼리 토금석이건 그 무수물들에 물을 넣으면 뭐가 돼요? 염기성이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 turns basic. 이 사실을 꼭 뭐 해야 되겠어요? 외워라. 알겠죠? 그래서 금속 산화물 물에 넣으면 뭐가 된다고요? 염기성이다. 알겠죠? 염기성이다. 외우셔야 돼요. 아주 그냥 일반화돼서 그냥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 말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좋아. 됐죠? 그 다음 라비아 보이니? 보이죠? 보이죠? 자, 여기 준다. 지우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금속이 있으면 뭐가 있을 수 있죠? 비금속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예시로 문제에서는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Cl2O 자, 요 녀석 보통 상태가 기체인데 요 놈에다가 물을 타면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이게 됩니다. 이게 돼버립니다. 자, 양쪽 두리번 하면 질량 보존 잘 맞죠? 여기 이제 염소 2개 있으니까 2 하면은 HOCl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 봤죠? 이게 무슨 성? 이게 산성 띄는 거 아까 보여드렸죠? 물론 뭐 강산은 아닙니다.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산성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또 다른 얘. 자, 우선 얘가 비금속 산화물인 건 아시겠죠? 비금속 산화물인 건. 왜? 염소가 비금속이잖아. 그리고 산소가 붙어 있으니까 비금속 산화물. 알겠죠? 문제에서 얘기하는 또 다른 예시 CO2. CO2도 비금속 산화물이죠? 네. 탄소가 비금속이니까요. 여기다가 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H2CO3가 됩니다. H2CO3, 우리말 번역? 탄산. 아이고야, 이름 자체가 뭐? 산.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왜 여러분 그 먹는 것 중에 탄산 음료라고 있잖아요. 그 탄산 음료 안에 뭐 들어있다? 얘 들어있는 거예요. 알겠죠? 저거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다가 과도하게 이산화탄소를 녹이면 이게 만들어지거든요. 그걸 이제 먹으면은 이제 짜릿짜릿한 그런 맛이 나는 거지. 그래서 그 녀석의 화학식이거다. 근데 이름 자체가 탄산이니까 어떻게 된다? 비금속 산화물은 뭐가 된다는 거? 어시딕. 요 내용을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금속 산화물은 염기성, 비금속 산화물은 산성이 된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됐죠? 됐죠? 자, 썼습니까? 썼죠? 그 다음 7페이지에 연습문제 8. 7페이지의 연습문제 8 찾았어요? 7페이지 연습문제 8. 7페이지 연습문제 8. 자, 여기 줄게요. 다 썼습니까? 여기 줄게요. 지우자. 자, 얘는 전이금속.
산화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이금속 산화물. 자, 산화물은 뭐가 결합되어 있는 거? 어쨌건 산소 E-가 결합되어 있는 걸 산화물이라고 했죠. 그 다음 여기에 전이금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이금속이라는 말의 뜻은 바로 D 전자배치가 나타나는 금속을 전이금속이라고 했죠. 물론 누구도 있냐면 F오비탈 전자배치도 나타나기는 합니다만 사실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화학과 가서 화학을 박사과정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F오비탈 전자배치 되는 애 그 뭐냐면 연구하는 거는 진짜 거의 없어요. 화학과에서도 잘 안 해요. F오비탈은. 그래서 이제 그 화학과에서도 아주 극소수의 박사과정에서만 F오비탈 다루기 때문에 사실 웬만하면 다 D오비탈. 알겠죠? 그래서 D오비탈 전자배치가 나타나는 걸 전이금속이라고 했고, 뭐 스캔디움, 타이타늄, 뭐 이런 애들을 철, 크롬, 아연 이런 애들 전이금속이라고 하는데 그 금속 산화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이금속 산화물들은 놀라웠게도 여러 가지 산화 상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산화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1. 산화수가 작을 경우 염기성이 됩니다. 산화수가 작을 경우 염기성 산화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나타난 게 거기에 크롬 옥사이드라고 하는 녀석인데, 자, 산화수가 얼마예요? E-죠. 그럼 여기서 이 크롬이라고 하는 건 산화수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E+가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물을 탄다. 그러면 뭐가 맹그러지겠어요? 크롬 OH2 수용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 크롬은 여전히 산화수가 E+고 OH가 1-니까 이 녀석 때문에 염기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산화수가 작은 경우에 염기성이 되는 건 누구랑 비슷한 거냐? 1족, 2족 전형원소 산화물과 비슷한 상황이 된다는 얘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산화수가 큰 경우 그때는 산성이 됩니다. 누구냐? CrO3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크로뮴의 산화수는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6+라는 걸 알 수 있죠. 6+. 그러면 아까보다는 산화수가 어떻게 됐어요? 산화수가 아주 극단적으로 커졌죠? 그럼 여기다가 물을 탄다. 그러면 뭐가 되어 나타나느냐? H2CrO4가 됩니다. H2CrO4.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얘는 이름 자체가 크로믹 애시드가 됩니다. 이름 자체가 뭐죠? 이름 자체가 산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후에 요렇게 이온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산성을 강하게 낼 수 있죠. 그래서 전이금속의 경우 산화수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는 누구랑 비슷하냐면 비금속 산화물과 상황이 비슷해집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1, 2가 아닌 경우. 이럴 때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럴 때를 거기 보시면은 엠포테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엠포테릭. 엠포테릭.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냐면 양쪽 성의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단어는 상념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뒤에서도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이 엠포테릭에서 중요한 어근이 이 엠프예요. 엠프. 이걸 이제 양쪽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건데 혹시 여러분 엠피비어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여기도 엠프라는 어근이 들어가죠. 엠피비어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생물 시간에 써봤던 말이에요. 바로 양서류. 양서류 알죠? 양서류? 양서류? 그러니까 양서류가 뭐 개구리, 도룡뇽 이런 애들 있잖아요. 뜻이 뭐예요? 무태서도 살고 물에서도 살고. 그래서 이 엠피비어스의 양서류, 그러니까 엠피비어스를 이제 명사로 쓰면 양서류, 형용사로 쓰면 양쪽성의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단어가 또 있냐면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amphibious assault. 이게 뭐예요? 이거는 보시다시피 이게 생물 용어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 군사 용어입니다. 자, assault의 원래 보통의 뜻은 뭐? assault의 원래 뜻은 공격이죠, 공격. 근데 양쪽으로 공격한다. 뭐라고? 싸웠기. 쌈 바로 상륙작전이요. 상륙작전. 상륙작전이 뭐예요? 전체 내리는 거. 뭐냐면 이렇게 바다 해안가가 있을 때 적들이 이런 식으로 높게 둔덕을 쌓고 이런 식으로 이제 포대를 만든다고요. 대포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뭐 기관총도 설치를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때 저 멀리서 어떻게 돼? 군함이 배가 이렇게 오거든요. 배. 그럼 이놈의 배가 이 상태에서 얘네들을 어떻게 이렇게 뭐 미사일 같은 거나 함포 이걸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공격해요? 바다에서 육상을 공격하잖아요. 그럼 얘들이 정신 없겠죠. 얘들 정신 없으면 그때 어떻게 해? 그때 여기서 뭐가 조그만 배들이 확 와가지고 여기서 군인들이 막 내리거든. 이런 군인들을 뭐라고 해? 이런 군인들을 조그만 배에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이상한 소리 지르면서 막 소리도 이상하게 질러 막 이상한 소리 질러 막 이상한 소리 진 애들이 막 뛰쳐나와. 얘네들이 몰윈 아시겠어요? 우리말 번역 해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해병은 어디서 공격하는 거야? 다시 육상에서 공격하는 거지. 그래서 바다에서도 공격하고 육상에서도 공격하고 양쪽석 공격이잖아. 물론 요즘은 뭐까지 뜬다? 요즘은 뭐까지? 비행기 아시겠어요? 비행기도 떠서 폭격하고 뭐 드론도 뜨고 막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별거 다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하냐면 저 원래 본토에서 미사일도 쏘고 막 대륙간 탄도탄도 쏘고 막 별 난리를 치지만 기본적으로는 해병대와 해군의 합작. 요걸 뭐라고 부른다? Amphibious Assault. 알겠죠? 그래서 그 어근을 갖는 거, 엠프.
그래서 이제 영어를 공부를 할 때는 이제 고급 영어를 공부할 때는 이런 식의 어근의 뜻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어쨌건 그 앰프 이게 뭐냐? 자, 이제 이건 줄게요. 줄게요. 좀 다잉. 그래서 이때 이 1, 2가 아닌 경우 양쪽성이라고 하는 건데, 자, 누구를 예로 드는 거냐? 거기에 나와 있는 Cr2O7. Cr2O7. 자, 이 한번 봅시다. Cr2O7에서 자, 산소 산화수가 2-1일 테니까 이때 크로뮴의 산화수는 얼마겠어요? 아, O3네요. O3네요. 자, 여기서 크로뮴의 산화수는 얼마겠어요? 이때는 3 플러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무슨 말 알겠죠?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얘가 이거를 만난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이 되냐면 짜잔. 이거는 이런 식으로 크롬 3가 양연이 물속으로 녹아 들어오면서 물을 만나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이 녀석이 만약에 OH-를 만난다. 그러면 이때 뭐가 동시에 만들어질 수 있냐면 바로 요런 녀석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쓰시고요. 반응식을 전체 다 외우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이런 유형의 반응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지식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뭐 100% 다 구현하지 못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요 앞뒤의 질량 보존을 위해서는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바로 물이 조금 더 들어가면 되겠네요. 어차피 수용액죽이니까 물은 있어요, 없어요? 수용액죽이니까 물은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뭐 천지백가리로 많죠. 이제 물을 더해서 양쪽에 질량 보존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쨌건 여기서도 3 플러스가 여전히 3 플러스 상태로 바뀌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밑에 잘 봐. 이건 산이야, 염기야? 산이지. 그러면 산이랑 반응하는 애를 뭐라고 하면 되겠어? 염기가 되겠지. 얘는 산이야, 염기야? 염기지. 염기랑 반응하는 애를 뭐라고 하면 되겠어? 산이라고 하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산화수가 1도 아니고 2도 아닌 경우는 필요하면 염기로, 필요하면 산으로도 반응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이금속 산화물은 이런 독특한 성격이 나타난다 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이런 식으로 산염기와 관련된 정성적 비교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정성적 설명은 끝났고요. 이제 정량적으로다가 이제 수능 문제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산염기 정량 계산 문제로 들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이때 엄청나게 많은 계산 테크닉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죠. 좋아.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끊고